일본, 베트남, 태국, 미국, 필리핀 등등 해외로 여행 많이들 나가고 계시죠? 저도 얼마 전에 곽범 씨와 일본 여행을 함께 다녀왔는데요. 실제로 올해는 세계 관광 회복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최근 팬데믹이 끝나고 보복 관광이 늘면서요, 2023년 전 세계 해외여행 고객 수가 약 14억 명에 달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15억 명이었는데요, 지금 88%까지 회복한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여행지로 가장 인기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으로 인기 있는 나라들,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도 아주 꽤 됩니다. 2023년에만 약 1억 명이 방문한 프랑스는 관광 수입으로 630억 유로를 벌었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관광업이 GDP의 5분의 1을 차지해서 경제의 생명줄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리송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서요, 올해 4월 5만여 명이 모여서 관광 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르웨이는 관광객을 기생충이라고 표현한 플랜카드도 내걸기도 했고요. 진짜 속마음 잘 안 드러내기로 유명하죠. 일본인들 관광객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하는 상황인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많아도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할슈타트는 주민이 700명 뿐인데 비해 매일 10,000명 넘는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주민은 5만 명인데 부활절 같은 연휴엔 이틀 동안 30만 명 가까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외지인이 감당되지 않을 만큼 많이 오면요, 일단 주민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일상을 방해받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오사카에서 유튜브도 하고 있는 오사카 새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사카에 도톤보리 있죠. 거기는 저희 애들이 7살인데 한 번도 데려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건 도저히 데리고 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교토에선 더 이상 버스를 탄다는 거는 생각을 못합니다. 상상 못해요. 원래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이 생활 인프라가 거의 마비가 돼버리니까 되게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마치러 가고 싶은데 저희가 못 가는 거예요. 아, 진짜 저 줄을 어떡하냐, 저 웨이팅 어떡하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 최근에 나온 건데 외국인 자체를 안 받는 가게가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지인들이 와서 밤낮 상관없이 시끄럽게 하면서 소음공해가 생기고 이동량도 많아져서 통행도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한옥마을 출신인데요, 저희 동네 말도 마세요. 밤마다 고성방가도 하고요, 현지인들이 자기 집 앞에 주차도 못해요. 아침에 전날 밤에 술병들 치우고 다닌다니까요. 과잉관광 부작용 두 번째는 물가 상승입니다. 특히 2023년 여름은 역사상 가장 비싼 계절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유럽에서 발생한 심각한 바가지 요금을 살펴보니까요, 이탈리아에서 커피 2잔, 물병 2병을 시켰어요. 얼마일까요? 60유로, 한국 돈으로 9만 원이나 해요. 샌드위치를 반으로 잘라주면 2유로, 빈 접시를 하나 달라고 하면 또 2유로, 선베드 2개, 파라솔 하나 빌려주는데 150유로, 22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나 이거 하러 가야 되겠어. 촬영 이거 접읍시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돈을 충분히 쓰지 않는 고객 오지마, 안 받아, 예약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걸 미친 영수증, 크레이지 리시트라고 부른다고 해요. 과잉관광 부작용 세 번째는 부동산 가격 상승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전년 대비 집값 상승폭이 가장 큰 도시로 꼽히기도 했죠. 2019년 집값이 1년 만에 16.9%나 뛰었는데요. 이탈리아 피렌체 2023년에 월급의 72%를 월세로 지출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임대주택을 에어비앤비 같이 단기 임대하는 숙박시설로 전환하면서 현지인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탓인데요. 집주인들이 장기 임대보다 수익률이 높은 단기 임대를 선호하니 임차인들이 쫓겨나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임대료 그리고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피렌체 역사지구내 관광용 임대주택 수는 무려 8천여 채로 추정되는데요. 결국 피렌체를 비롯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미국 뉴욕 등은 새롭게 주택을 숙박업소로 바꾸는 행위를 금지하는 단기 숙박 공유 제한 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물가와 임대료가 오르는 데다 관광객까지 증가하다 보니 세탁소, 정육점, 철물점, 주거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사라지고요. 카페나 음식점으로 바뀌면서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문제도 심각한데요. 실제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베네치아 역사지구의 인구수가요, 1961년 13만 명에서 2022년 8월 5만 명 미만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과잉관광 부작용 네 번째, 환경 파괴도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결국 정부들은 오버 투어리즘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요. 일본의 경우 후지산 찍으러 오지 말라고 검정 가림막을 설치했고요. 이탈리아 항구 도시 포르토피노는 사진 명소를 아예 레드존으로 지정해서 셀카를 찍으면 벌금을 걷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자갈길이 명물인 두브로브니크는 캐리어 끌면서 덜덜 소리를 내면 관광객에게 그걸로 벌금을 물려요. 이렇게 짊어지고 다녀야 되나? 많은 나라가 관광세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유럽은 아예 2025년부터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유럽 여행정보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엔 관광기구는 2030년이면 전 세계 관광객 수가 18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해외여행객이 왜 계속해서 늘어나나 봤더니요, 첫 번째로 중산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먹고 살만해진 사람들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 뉴욕 관광청 이사인 맥스 스타코프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25억 명 넘는 사람이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향후 20년 동안엔 20억 명이 추가될 겁니다. 중산층은 가처분 소득 상승을 의미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는 곧 여행을 뜻합니다. 인구대국 1위 인도 등 저개발 국가들이 성장하면서 여행객 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균 수명도 증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행객 큰 손은 시니어 세대입니다. 미국 은퇴자협회 2023년 여행 트렌드에서도요, 60대 미국인이 여행 시장의 가장 큰 소비자라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세 번째로는요, 저가 항공사가 등장하면서 출발지가 다양해지고 항공권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자연스레 해외여행 수요도 증가하게 된 거죠. 저가 항공사는 전 세계 항공여행 산업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은 글로벌 저가 항공사 시장 규모가 연평균 16.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광지마다 수용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골고루 방문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세계 관광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관광객의 95%가 방문하는 관광지는 세계 국토의 5% 미만이라는 거예요. 소셜미디어 발전이 사람들을 한 곳으로 집중시킨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인증샷 성지로 알려지는 핫스팟이 세계로 퍼지면서 인기가 더 과하게 몰리는 거죠. 인증샷을 찍기 위한 사람들로 더 혼란이 빚어지기도 하는데요. 일본이 성지가 많잖아요. 너의 이름은 라든지 슬램덩크라든지 기타 등의 애니메이션에 나왔거나 드라마에 나왔던 이런 성지를 또 찾아라 다니시는 관광객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나 철길을 위해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릴스를 찍거나 그런 분들 때문에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특히 철도 관계자 여러분, 지하철 회사 관계자분들은 그런 데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나오세요 여기서 사진 찍지 마세요 막 붙여놓고 그런 것도 되게 많더라라는 게 일본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루브르 박물관은 관람객 중 80%나 모나리자 보려고 방문을 한다고 해요. 모나리자를 그래서 별도 공간으로 옮길지 검토하기도 했답니다. 이 외에 크루즈 관광의 인기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로 꼽히는데요. 크루즈 관광 보통은 짧게 체류하는 패키지 형태인데요, 단체 관광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한 곳에 하선하면서 도심 통행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주민수가 5,200여 명에 불과한 미국 바하버라는 도시는요, 4천여 명을 수용하는 크루즈 여러 대를 매일 받으면서 골머리를 앓는 거죠. 항구에 내릴 수 있는 유람선 관광객을 그래서 하루에 1,00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통행 문제 그리고 도시 오염 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노력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기존 항구 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하기도 했고요.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터미널 한 곳을 1 곳을 폐쇄한 상황입니다.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는 관광객을 완전히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요. 유엔 관광기구 사무총장의 말을 빌리면 과잉 관광 문제 해결의 키는 관광객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는 해외여행 흐름이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